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말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을 적게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말을 적게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긴 하는데 좀 적고 느리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말이 적으면 행동이 빨라진다라는 것. 말이 적으면 행동이 빨라진다라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으세요? I love king. 여행을 많이 안 다니셨군요. 태국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태국에 가면 이 길거리에도 깃발처럼 달려 있고요. 이 TV에도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I love king이 나옵니다. 식당에도 붙어 있고요. 안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그렇죠. 지도자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선동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저기 무슨 이 정치가 강압적이고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선동하는 문구가 아니에요. 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I love king이에요. 저는 이제 태국에 처음 간 게 10 몇 년 전이에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서 사실은 태국을 자주 가는데, 태국을 처음 가자마자 좀 이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 I love king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의 국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I love king은 이 전대 국왕, 오래 이 국왕을 하셨죠. 그 국왕께서 이 굉장히 선왕으로서 정치를 잘 하셨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되게 영웅적인 모습들을 사실은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태국에 한 번은 가뭄이 들었대요. 이상기후죠. 가뭄이 들 일이 없어요, 원래는. 왜냐면 주기적으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를 쏟으니까. 네.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를 쏟으니까. 물의 나라거든요, 태국은. 물의 나라. 원래는 그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물길 막기 전에는요, 요 쪽배 하나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대요. 어디든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수로가 막혀서 이젠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게 물이 많은 나라인데 어느 땐가 가뭄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 태국인 신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I love king이냐 그랬더니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뭄이 한참 들었는데 이 국왕이 그 물리학도 과학도라 그러더라고요. 전공을 이 물리학, 화학, 그러니까 과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요, 하늘에다가 이 먼 가루를 뿌렸대요. 그래서 비가 왔대요. 그걸 방송을 했대요.
가뭄이 들었다고 이거 해결한다고, 비 오게 한다고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팀 꾸려서 이 무슨 화학물질 만들어가지고요. 하늘에 헬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직접 뿌렸대요. 그리고 그날 비가 왔대요. 가뭄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TV에서 중계를 한 거예요. 왕이. 이제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그런 이 국왕이 보인 행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국왕을. 사실은 국왕 죽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1년은 울었어요. 한 1년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울었다 이게 아니라 1년 내내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한 1년은 울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1년 안 우는 경우도 많은데 국왕이 돌아가셨다고 1년 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갔을 때 좀 낯선 면이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뿐만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또 낯선 문화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 여유롭다. 왜냐면은 거기 가면은 길거리에 개가 누워 있는데 비키질 않아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 빵빵거리거나 내쫓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여차하면은 실수로 밟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차가 비켜갑니다. 걔가 안 비켜요. 여기 마주보고 안 비켜요. 그 식당에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외국인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올라와요. 근데 식당 주인이 내쫓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아니, 되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여긴 왜 저러지? 그리고 한국 사람만 바빠요. 왜냐면은 음식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볶음밥을 하나 시켰어요? 그럼 볶음밥은 몇 분 만에 나와야 돼요? 5분 만에. 10분? 10분? 한 3분 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한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화를 내지 아무도 화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늦는다고 아무도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 터진 그런데 아주 여유로운 그런 문화를 보고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낯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빨리빨리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못 살아서 그래, 못 살아서.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국민 소득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은 잘 살아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높습니다. 왜냐면 물가 대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요, 더 했어요. 더운 나라는 정말로 일 안 해도 살아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망고가 있어요. 바나나는 썩어요. 더우면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조금 먹어요. 조금 먹죠. 많이 먹으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 몇 개 먹고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안 움직이니까. 일 안 하면 배 안 고프거든요. 바쁘게 막 안 돌아다니면 안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성 자체가 좀 여유로운 거예요. 이제 그걸 단점으로 표현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권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게으르다고 하겠죠. 게으르다고. 그런데 그게 장점으로 볼 때는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로운 것과 게으른 것은 이 칼, 이 칼의 양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좀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속도를 강요받는 문화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평균 속도가 외국에 나가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봐야 알아요. 한국 들어오면 다시 물들어요. 그래서 다시 3분 안에 안 나오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외국에서 멀쩡했는데. 이게 그 나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이 너무 빠르게 달리는 이런 세상 속에 이 살다가 보면은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절에 이제 이 송덕사 말고요. 저희가 지금 송덕사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2년 됐나요? 2년 좀 넘었대요. 예. 이제 3년 차 돼가는데 예. 저기 원래 고양시에 있었거든요. 고양시. 서울 옆에 고양시. 근데 그쪽에 있을 때 요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절에 많이 왔어요. 근데 한 초등학생이 절에 오는데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늦게 왔니?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키가 요만한 남자아이였는데 너 왜 이렇게 지쳐 보이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힘든데? 사는 게 힘들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 한 두세 개 다니면서 힘든갑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 어렸을 때는 학원 두세 개 다니면 진짜 많이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몇 개 다니는데 10개요. 학원 10개를 무슨 연예인 시간표처럼 쫙 짜가지고요. 그것도 절에 와서 법회 끝나면은 곧바로 엄마가 태워가지고 다음 학원 보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빨리빨리 이것저것 부지런히 뭔가를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문화를 주입받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단면이죠. 우리 문화의 단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우는 것들을 제대로 배울까요? 경험하는 것들을 제대로 경험할까요? 그렇게 배웠던 여자아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중학교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아, 피아노를 잘 쳐요. 공부 잘합니다. 운동도 잘해요. 온갖 잡기를 다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시키면 다 잘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넌 무슨 과목이 좋니? 그러니까 수학이 좋아. 그러니까 끔찍하게 싫대요. 잘하잖아. 아, 근데 끔찍하게 싫대요. 그럼 국어 잘하니? 국어가 좋아? 그러니까 아, 끔찍하게 싫대요. 뭐가 좋아? 다 싫대요. 너 그럼 피아노 잘 치던데 좋아? 끔찍하게 싫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무엇인가를 강요받다 보면, 그런 문화에 휩쓸려 가다 보면 그것을 즐길 겨를은 커녕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주마간산. 주마간산. 이 간자가 볼간자죠.
예. 근데 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용어 구분을 해요. 혹시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는지 보세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조금 더 뉘앙스를 더 바꾸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이 둘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주마간상격으로 막 달리면요. 그럼 보여지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보여지는 것은 있는데 보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있지만 보이는 것은 없다. 제가 제주도를 여행을 했어요. 도반 스님이랑. 근데 대부분 제주도 여행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죠. 하나는 이 차 가지고 렌트카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근데 둘 다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보여지는 것은 많은데 보이는 게 없어요. 갈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고 길이 그리고 확 지나가 버리니까 멈춰서서 뭘 볼 겨를도 없고. 근데 걸어 다니면 또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석구석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뭔가 시도를 못 해요. 저쪽으로 뭔가 새로운 길이 있는데 들어갔다가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새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장단점을 합쳐 놓은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도반스님이랑 이 제주도 일주를 하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참 좋아요. 어디든 다 들어가요. 걸을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무거운 전기 자전거 들고 산도 넘었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도저히 이건 산악 자전거 아니면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고 내려갔어요. 들고. 그런데 그런 경우만 아니면 웬만한 해안도로 중간에 끊어져 있어도 충분히 갈만해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오는데 힘이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이때 가장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분명한 건 보되 보지 못하고 산다. 맛보되 맛보지 못하고 산다. 듣는데 못 듣고 산다. 지금도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많아요. 없네. 이상하다. 새소리 많이 났었는데 문이 방음이 좋네요. 예. 저 밖에 나가면 새소리가 엄청 많은데 듣되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빨리 살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한번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7, 8개의 학원에 다니며 시달리는 아이들, 빨리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는 청년들, 숨만 쉬고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부모들, 그렇게 속도에 중독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달리는데 중독되어 있는지 은퇴 후 주어진 공백의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갑니다.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무엇에 써야 할지 몰라 막막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평균적인 아이들, 사람들의 삶의 주기라고 하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바쁘잖아요. 요즘 몇 살 때부터 학원 보내요? 조기교육이라고. 네, 조기교육이라고. 어릴 때부터 다니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다니던 게 학교 입학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입시 끝나면, 고등학교 끝나면 달라지느냐? 안 그래요. 요즘 대학 같지 않아요. 예전같이.
그냥 고등학생들 같아요. 시간표대로 딱 해서 출석 탁탁 하고 요즘에는 그 출석 안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결석의 자유를 잘 못 누리더라고요. 결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석 한 번만 하면은 학점이 쭉 떨어지니까 뒤로 쭉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 빌려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돈 못 갚고 장학금 못 갚고 더 이상 대학이 낭만에 이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이젠 그냥 입시학원 같아요, 느낌이. 저는 대학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결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저한테 결석의 자유를 알려주신 도반이 있거든요. 저도 원래는 결석의 자유를 잘 몰랐는데, 우리 승가대학교 딱 갔는데,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저희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공부하시다가, 수학 선생님 하시다가 출가하신 스님이 있었어요. 지금 저기 백년암 총무 스님인가 하고 계시는데, 원주 스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마디 해준 게 있어요. 원빈 스님,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대학생은 한 학기에 3번의 결석의 자유가 있는 거야. 에? 그때가 21살인가 22살 때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대학생이면 결석의 자유가 한 과목당 3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빡빡하게 채워서 살았죠. 항상 3번을 자유롭게 빠져가지고. 아니, 그래야 결석하고, 저기 무슨 전시회라도 한번 가고, 그래야 결석하고 도반들이랑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그래야 결석하고, 어디 좋은 법문 있다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바빠요. 입시 끝난다고 안 바쁜가? 바빠요. 그러면은 학교 끝나면 바쁘냐? 안 바쁘냐? 안 그래요. 직장 가면 더 바빠요. 제가 항상 이 처음 직장 들어간 청년들에게 장담하는 게 있어요. 3년만 지나봐라. 직장은 지옥이다. 직장인 3년 차가 되면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1년 차 돼도 힘들대요. 그때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다. 그러면 3년 차 지나면은 안 바빠지느냐? 계속 바빠요. 끊임없이 바빠요. 진급이 올라가도 바빠요. 직급이 올라가도 이제 정년퇴임, 이 권고사직 당할까봐 바빠요. 계속 바빠요. 아니,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임원들이 있는데 또는 임원 바로 직전 이분들이 밤새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직급이 그렇게 높은데 지금 와서 영어 공부를 하냐고. 안 하면 잘린대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그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밤 새벽 3시까지 막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를 하려니 청년들이랑 비교해서 효율이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오르면 뭘 해야 되냐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잠 안 자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바빠요? 그러다가 안 바빠지는 게 언제냐면 일거리가 없어지는 장년 시기에 이제는 안 바빠지는 거예요. 그때 부작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때가 내 삶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시기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유로운 시기죠. 근데 그 여유로운 시간이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의 시간을 잘 경영해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바쁘게 일할 때는 분명히 무슨 생각했냐면 휴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쁘게 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직장 그만두면 좋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휴가 가가지고 태블릿 들고 서류 들고 전화 들고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는 은퇴했다고 우울해가지고 시간을 견디질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름이 아니라 너무 빨리 하는 이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일기일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주마간산처럼 무엇인가를 막 지나가 버리면은요, 보여지는 것은 많으나 보이는 것이 없다.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중히 여겨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소홀한가? 우리가 왜 스쳐 지나가는 또는 인연되는 사람들에게 왜 소홀한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무엇인가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들이 일기일회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님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무사한 삶이에요. 무사한 삶. 무사하다, 이롭다 이거예요. 이롭다, 백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 이거 다음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다음엔 이거 해야 되고 내일엔 이거 해야 되고 모레는 이거 해야 되고 내년엔 이거 해야 되고 죽기 전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될 일들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연의 흐름 따라 순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이제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법회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면은 청주 가야 되거든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도반이 왔어요? 그러면은 도반하고 원래 차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도 마셔야 되고 가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차를 주기는 줘야 되니까 차를 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차를 마시는데 마셔지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셔지는 거예요. 마셔지는 거죠, 마시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시는 이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일기일회를 놓치게 된다. 일기일회 할 수 있는 건 무사할 때, 무사할 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일기일회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법정 스님이 책에서 쓰신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불자들에게 이 굉장히 잘 알려진 용어예요. 일기일회. 한번 만나는 그 인연이 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중히 대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좀 빨리빨리 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에 어떤 노인이 눈이 안 보이는데 이 국어를 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앞에다가 팻말 하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긴 못 적었죠. 남이 적어준 팻말이에요.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라는 팻말을 딱 걸어 놓고 이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인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인색하잖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장갑 빼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다음 날이 돼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다다음 날이 돼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프랑스의 유명한 이 카피라이터 작가가 유시임이 보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문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깜짝 놀란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자기 팻말 누가 뺏어가가지고 거기다 막 삭삭삭삭 뭔가 뭘 바꾸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고 막 그랬는데 거기 팻말 있는 데다가 다시 이제 팻말을 딱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한데 막 뭐라 그랬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나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사람들이 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매출 1000% 상승? 왜냐면 아니지. 1000%도 아니지. 그 전에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엄청난 매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노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못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적었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선심을 베푸냐고 이렇게 나한테 보시를 하냐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서 결국은 한 2, 3일 있다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팻말에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고. 그때 적혀 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봄이 곧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선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심을. 이제 원래는 이게 되게 유명한 광고예요. 되게 유명한 광고의 소재로 쓰였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화를 가지고 광고를 만든 건데 그 광고에서는 아주 이 묘한 말 한마디가 바꾸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카피라이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일기일회의 마음이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은 선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이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게 뭐냐면 보여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이기 시작할 때 들려지고 아무것도 못 들은 게 아니라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살아난다. 우리의 삶은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 되게 유명한 식구의 한 편이죠.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겉표면만을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멈추어 서서 고요히 그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봐야 하죠. 그래야만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유는 보여지는 것들만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보는 것, 자기가 의도적으로 보는 것, 이 볼 때 일어나는 경험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삶을 막 이렇게 되게 즐겁게 살아가는 유형들을 보면 사무직
직종이 이 삶을 막 더 활발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술 계통들이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직종의 차이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럴까요? 활동적이라요? 아니면 뭐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가 없어서? 아니요. 이 예체능 계통은 이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가 더 엄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야근도 많고 엄청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예술가들이 다 행복하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은 비극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죠. 왜 즐겁게 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는 걸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래 봄으로써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예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래 보고 반복해서 보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꿰뚫어 보고 이럴 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다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예술계통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노스님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신사임당 선생님 얘기를 하셨어요. 이 문화가 많이 달라요. 네, 저희 노스님은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네, 신사임당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신사임당 선생님이 그렇게 난을 잘 치셨대요. 난을 그래 잘 치셨대요. 그 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단순한 그림이잖아요. 가장 단순한 그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그림을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척 보면 척척척척 흉내낼 수 있답니다. 근데 척척척척 흉내낸 게 일반인들 눈에 보기엔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볼 줄 아는 사람들 눈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가지고 신사임당 선생님이 난을 그래 잘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비결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항상 물어보셨어요. 신사임당 선생님은 난을 500번, 1000번, 5000번씩 본답니다. 그리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린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보고 치거나 한번 척 보고 치거나 슬쩍 보고 치거나 그래놓고 자기가 난 쳤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신사임당 선생님은 절대 붓을 먼저 들지 않는데요. 계속 두고 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 난을 놓고 보면서 만져도 보고 물도 줘보고 가꿔도 주고 저녁 때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밥 먹고 나서도 보고 배고플 때도 보고 화났을 때도 보고 화 안 났을 때도 보고 계속 보고 나서 그 본 걸 가지고 난을 친답니다. 이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들을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자님은 군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보는 군자상 공자님이 춘추 전국시대 이때 살았는데 그때 본인이 보기에 군자상
이 사람은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특징이 있었대요. 이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군자다워지려면, 이 뭐냐면 어른다워지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말이 어눌해요, 빨라요? 말이요? 그건 갓난애기고, 예, 갓난애기고, 예, 한 중2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유명한 중2병. 자, 중학교 2학년쯤 됐어요. 그럼 말은 잘해요, 못해요? 말은 청산유수죠. 예. 그런데 실제로 뭐 하려고 그러면 민첩하게 잘해요, 아니면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 이게 아이의 일이고, 어른은 이 반대여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은 좀 어눌하게. 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 재빠르게 말하지 말고, 크게 말하지 말고, 화내듯이 말하지 말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게 좀 말을 적게 하고, 대신 뭐라는 거냐면, 행동은 빠르게, 솔선수범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일이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빠른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빠른 건 생각인데, 생각은 남한테 들키질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금 다 타심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면 생각 조심하라고 하겠는데, 남한테 생각은 잘 안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들키는 것들 중에 하나 제일 빠른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좀 느리게, 적게, 그리고 어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삶의 흐름을 조금 늦춰내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흐름을 너무 빨리빨리 하는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어눌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그러면 말이 줄어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잘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이익이에요. 한번 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언제 말해야 하는지 눈치 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말하기 위해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하지만 말을 줄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이 집착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 카페 가보셔요. 가보셔가지고 4인 자리나 6인 자리에 앉는 분들 있잖아요. 4인 자리에 3명이나 4명 꽉 채워서 앉거나 6인 자리에 딱 앉으시는 그룹들 있죠. 그 그룹들 옆에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어떻게든 서로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임에 있을 때가 있으면 한번 표정들도 같이 보세요. 이 사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느냐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안 듣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6명이나 되면 다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놓치면 자기 또 쉬어야 되잖아요. 이건 대화가 아니라 6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독백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들려지는 것만 있지 듣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주망한 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만 빠르고 행동은 느린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를 개선하는 기본이에요. 관계를 작품으로 만드는 기본이에요. 들어야 행동이 빨라져요. 그러려면 1단계 말을 좀 어눌하게 해야 된다.
말을 어눌하게 해야 된다고 발음 이상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어눌하다는 게 발음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말 너무 막 못하고 표현 못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게 하고 좀 느리게 하고 한 템포 참고 하고 말을 해야 되는 텀을 상대방에게 좀 양보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말 해야 된다, 저 말 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다, 내가 이거 오늘 꼭 말하려고 했다. 이런 욕심이 없으니까 들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말을 적게 하는 첫 번째 이익은 듣는 힘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는 힘이 생기면 행동이 빨라지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게 되는데 행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줄어들고 행동이 빨라진 이익이 있어요. 이익. 예. 998824 이거 뭔지 아세요? 998824 예. 말이 줄어들고 행동이 빨라지면 이런 이익이 있대요. 어떤 이익이 있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이틀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 99세까지 팔팔하게 한 이틀만 아프다가 죽는다. 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안 아프게 잘 죽는다. 이게 이제 중장년층 이 어른들이 자신의 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걸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었대요. 998824.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줄어야 돼요. 말 많이 하면 기 다 뺏겨가지고 힘 다 뺏겨서 건강하게 못 살아요. 행동을 못 해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행동은 느리고 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이 줄어들고 행동이 빨라지느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사실은 농담이라고 적어 놓은 건데 안 웃으시네.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인데요. 이 말이 줄어드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줄어드는 이익은 다른 게 아니라 결론은 듣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다름이 아니라 삶을 너무 빠르게 살고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시간을 뺏기고 살고 시간의 공백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람, 상황, 기회의 소중함을 놓치면서 살아가는데 일조하는 게 바로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삶의 소중한 기회를 잘 잡아서 관계, 상황,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면 좀 어른으로서 남들에게 멋지다는 얘기 듣고 싶다면 그러면 말은 좀 느리게 행동은 빠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법구경 개송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의 특징이 말은 빨라요. 행동은 느리죠. 그게 특징이에요. 말을 줄여야 죽은 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잘 살려내는 비결, 말을 줄이는 것.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